남북 정상이 지난 4월부터 친서를 주고받아서 끊어진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단절되었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끊어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끊었다가 이번에 다시 붙은 그 통신선 복구가 남북관계에 중요한 좋은 계기다라고 청와대는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통신선이 복구된 것도 공개했습니다. 여보세요? 잘 들리십니까? 이쪽 잘 들립니다. 여기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서울사무실입니다. 반갑습니다. 1년여 만에 통화가 재개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온 결의에 기쁜 소식을 계속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정전협정 68주년인 어제에 또 맞춰서 이제 저런 뉴스도 나온 건데, 일단, 이재명 기자. 이게 왜 끊겼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처음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간에 계속 연결돼 있었고, 사실은 남북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는 끊지 말자. 남북 간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상존하게 하자라는 협약 비슷한 것이 남북 간에 있어서 계속 사실은 이게 유지되어 왔어야 하는 것인데, 이게 왜 끊긴 거고 누가 끊은 거고 왜 끊었던 겁니까, 애초에? 북한이 끊었죠. 지난해 6월 달에. 그러니까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그래서 통신선을 끊고, 그리고 직후에 남북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1년의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통신선을 끊는 거는 북한이 남북관계 문을 닫을 때 의례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관계 문을 열어야겠다 할 땐 또 의례적으로 통신선 연결을 또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통신선 연결을 두고 비난할 문제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무슨 남북관계의 성과처럼 기뻐할 문제 전혀 아닌 거죠. 그야말로 북한이 필요해진 거죠. 지금 다시 남북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동아일보 일면 제목 자체가 임기 말에 있는 현 정부도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해야겠다라는 분명히 필요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경제난에 빠져 있는 북한도 뭔가 남북관계를 통해서 이 경제난을 극복해야겠다라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국경 봉쇄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알고기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통신선 연결했다 이것까지는 이제 어쨌든 간에 한나라를 복원한 건 잘한 일인데,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문제는 동아일보가 임기 말에 표현한 것처럼 늘 협상에서 가장 불리한 건 시간에 쫓기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0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에 쫓겨서 뭔가를 성과에 급급해서 협상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북한에 말릴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통신선 연결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는데 논란은 이겁니다. 북한의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정부의 대선을 앞둔 임기 말 필요성에 따라서 끊겼던 통신선이 복구되긴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측이 마땅히 물어야 할 것에 대해서 북한에게 물었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데 북한이 통신선만 끊었다면 문제는 없었겠습니다만, 저렇게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김여정의 비난 이후에. 자, 우리 국민들의 일정 정도 세금까지 들여서 지어놓은 거고, 유지보수까지 한 거고, 이건 대한민국의 재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걸 북한이 일방적으로 날려버렸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마땅히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존재했는데, 북한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찌 보면 통신선 복원이라는 게 남북의 공동 합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북한의 사과가 있었냐? 이 말은 북한에게 사과를 요구했느냐? 앞으로 협의에 나갈 문제. 청와대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협의에 나갈 문제. 이게 우리가 북한에게 배상 및 사과를 요구했는데 북한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아예 청와대가 책임조차 묻지 않았다는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에 대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큼은 명확해 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전방위 해킹 공격, 미사일 발사, 공동사무소 폭파 등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현재 논란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인 김영주 의원님, 남북관계 특수성이 있고 임기 말에 어떻게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통신선 복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 물어야 할 것은 물어야 하는데 이거 과연 청와대가 이번에 물었을까요? 책임을?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통신선을 복구하면서 북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가 김정은이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책임 있는 대표가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그런 어떤 파괴 일방적인 어떤 그 단절과 폭파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할 것을 정부가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기에는 상당히 북한의 이로운 결론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이 북한이 받아들여지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죠. 왜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이롭다고 해서 받아들여져서 하는 거냐. 구걸하는 형태로는 절대 안 되고 앞으로 어떤 것을 말하자면 어떤 의료라든지 아동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서해 공무원 어떤 살해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그래야 할 것은 그래하고 인도적으로 도울 것은 도와주는 그런 입장을 명백히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앞서 이재명 기자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임기 말에 쫓겨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아래로부터 실무적 차원에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정상회담까지는 나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정부가 이어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남북 통신선 복원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여야의 반응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민주당,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 한반도 관계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국민의힘, 대선 앞두고 남북관계 국내 정치 이용하려는 쇼라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여야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떠나서 정혁진 변호사님, 국방부에 계셨잖아요. 네네. 적어도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그거 왜 책임 안 물었냐라고 기자들이 묻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느냐 라고 또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인데 그거는 대화하지 말자는 거고. 네네. 북한과 남한의 판단에 따라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판단에 따라서 합의한 상태에서 통신선을 복원했을 때 적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불쾌감이나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지. 이게 대등한 관계잖아요. 협상을 하더라도 대등하게 하거나 우리가 우위에 있어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끄는 거를 일방적으로 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급기야 우리 재산을 날려버린 거에 대해서도 그럼 언제 책임을 물을 거냐. 누군가 한 명은 저쪽에서 통신선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통신선 복원은 급한 게 아니니까 책임 물을 건 묻고 나서 우리께 받아들여지면 통신선 복원하자라는 것도 충분히 남북관계를 중시 여기면서 할 수 있는 협상의 기본적인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신선 복원이 안 된 것보다야 낫지요. 하지만은 작년에 2020년 6월 16일 날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한 우리 돈으로 180억 정도?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의가 허물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제가 동생이 있는데 제 동생한테 제가 아주 큰맘 먹고 비싼 거 선물을 딱 줬더니 그거 몇 번 쓰다가 그냥 제 눈앞에서 그걸 갖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깨트린 그런 느낌. 그러면 자존심의 상처를 갖다가 받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9월 23일에 우리나라 공무원이 피살이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끔찍한 방법으로. 그러더니 12월 8일 날 뭐가 있었냐면 김여정이 담화를 했는데 뭐 차마 이렇게 듣기 어려운 그런 악담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있은 다음에 이제 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복원이 됐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국민들은 어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냐면 양치기 소년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정부 들어와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 수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번 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했던 거는 이렇게 공동연락사무소 그 폭파
그다음에 공무원들 피격, 그다음에 악담, 저주 이런 것들은 더 이상은 북한이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런 기대가 다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이게 복원이 됐다고 해가지고 이런 그 태도가 그 일반 국민들 보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저자세 외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북한한테 구애를 한다. 그 사과를 요구를 그 작년에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폭파됐을 때 통일부가 아무런 사과 요구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데 뭐 그것은 뭐 협의를 계속 영원히 협의를 뭐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떠한 뭐 북한의 진정한 이런 사과 요구를 할지도 않을 뿐더러 또 북한도 할 생각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과연 남북한 관계에 물론 평화도 좋지만 좀 우리의 이런 자존심까지 그렇게 낮춰가면서까지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대북전단 관련해서는 작년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에서 또 일방 처리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뭐 노력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시 한번 그 연락 관계가 복원이 되는데 하나의 계기가 됐을 수는 있겠지만 그 평화도 좋지만 서로 그렇게 정말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혁진 전주의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